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5월 22일 장 마감 4시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주들이 오르지 않고 대다수가 특히 경기 민감 섹터 신저가에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신저가에서 조금 오른다든지 횡보하든지 본격적인 상승은 워낙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2차전지 정말로 그동안 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매일같이 적금처럼 모아온 우량주들 2차전지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댓글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2차전지 영상 매일 찍었던 분들도 요새 찍지 않아요. 매일 적금처럼 사자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자신이 없고 또 힘드니까 그냥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2차전지는 중국의 점유율을 다 뺏겨서 가망도 없고 지금 악재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털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올라가는 뭐 건설주를 하자, 재건주를 하자, 그리고 내수주를 하자, 화장품, 제약바이오, 뭐 정치 테마주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모아온 종목이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여기서는 오른다고 생각해요. 상장 폐지될 종목은 이미 폐지가 됐죠. 주식에서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뭔가요? 코로나 관련주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옛날처럼 막 확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내성이 생겼고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코로나하고 심지어 관련이 없는 기업들도 예전에 코로나 관련주였다고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나왔어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주식은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뉴스 한 방에 바뀔 수가 있고 실적에 따라서 최근에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느냐? 정말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단 1%도 없다. 여기서 무조건 거래가 터지면서 폭락할 거다 라고 한다면 털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 우리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미국 증시 신고가 막 찍고 환율 폭등할 때 IMF 얘기 나왔었어요. 미국은 매도 갈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미국은 최고점에 사게 되면 반토막 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 때 속스하고 SQQQ를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테슬라 인버스하고 테슬라 인버스 2배짜리는 바닥에서 6배 올랐었고 속스도 3배 올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미국 증시의 조정을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조선? 잘 생각해보세요. 2년 전에 어떤 얘기 나왔었죠? 중국이 다 따라왔다. 한국 조선 점유율 완전히 줄었다. 가망 없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국 조선이 최고입니다. 지금 2차전지 중국 점유율이 뭐 80%다. 앞으로 한국이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미국이 공통적인 목표가 중국 견제고 유럽은 지금 전기차 캐즘이 아니에요. 가동률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재고를 털어넣는 과정에서 재고 자산 손실이 있어서 가동률이 지금 떨어져 있지만 그 부분이 리튬 가격 폭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이 1분기 실적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12월 달에 IMF 온다 그랬을 때 달러 보유 없다. 이거 실질적으로 유동 가능한 달러 별로 없다.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워낙 강세가 매우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휴지인데 당연히 워낙 강세가 맞죠.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된다. 일본 예전 플라자 합의처럼 강제로 뭐 2분의 1 절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내수가 살아나려면 수입 물가가 줄어야 되고 워낙 강세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예전에 환율 1,100원, 1,200원일 때도 우리나라 수출 좋았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환율이 평가 절하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영업이익이 매우 높아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런 부분들을 불합리하게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중국 점유율을 애당초 중국은 유럽 쪽을 공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흑자가 얼마나 많이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나요? 당연히 미국하고의 관계가 중요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 안에서 다른 나라하고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투자가 많다면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번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IRA 법안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지원책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폭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도 세계 1등, 건설도 세계 1등, 자동차, 삼성전자, 해운, 2차 전지, 바이오, 피부 미용, 음식, K자 들어간 게 얼마나 유명한 게 많아요. 엔터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망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차 전지도 이제는 털었으니까. 몇 분이나 들고 계시겠어요? 10분 중에 한 분 정도 나는 상관없이 들고 가겠다. 어떻게 이렇게 악재밖에 안 나오지? 정말로 악재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종 때려야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하나의 매물대가 돼야 돼요. 꾸역꾸역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IRA 관련된 지금 악재도 나왔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못을 박았고 아직 협상이 우리나라는 된 게 없어요. 대선 이후에 하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한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FTA도 지금 폐기된다느니 뭐니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FTA가 체결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쵸? 근데 그 FTA도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FTA 맺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 때. 불합리하게 FTA를 체결했다. 그 FTA는 한국하고 미국의 FTA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저는 협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폐기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득을 보고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 쪽에 공장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동맹국으로서 방위산업비를 올린다느니 관세를 올린다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영업 마진은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손해보는 게 있으면 득을 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중국하고의 견제에서 중국이 지금 너무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점유율을 중국 다음에서 끌어올려서 단 10%라도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급등을 하겠어요?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 망하면 소용없어요. 상장 폐지되면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닌 이상은 지금 우리나라가 역대 최악의 상황에서 보릿고개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 더 최악이냐 앞으로가 더 최악이 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식도 중요한데 그럼 내 주식이 조금이라도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는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막 예전처럼 확산돼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냥 상한가 가는 거예요. 2차 전지주 코로나 앞으로 관련주들 뭐 급등하겠지. 옛날하고는 다르지만 심지어 2차 전지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산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망할 기업들은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 지금 2차 전지에서 유상증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전환사채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죠. 유상증자 아무나 하나요? 유상증자도 이제는 앞으로는 통과가 어렵게 될 법안이 이제는 생길 수 있잖아요. 상법 개정하게 되면. 그래서 먼저 하는 기업이 있고 그 유상증자를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 유상증자를 한다. 포스코홀딩스가 다 참여하는 유상증자잖아요. 70%가 기관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삼성 SDI 임원들 주식 사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릿고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적자가 엄청나게 나는데도 또 코스모 신소재는 흑자예요. 전환사채 발행됐잖아요. 전환사채라는 게 지금 바닥권에서 뭔가요? 누군가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환사채라도 발행이 되면 그 기업 투자해야 됩니다. 워낙에 주가가 바닥이라서. 누군가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 전환사채도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하는 거는 이 기업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상증자가 절대 악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리가 악재인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이 조금만 공매도로 흔들고 안 좋은 뉴스 때리면 팔아 제끼고 이제 안티가 생기고 우리나라 2차 전지를 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많던 단합됐던 개인 투자자가 다 흩어지고 이제는 코인을 간다든지 미국 주식 간다든지. 근데 미국 채권도 얼마나 안정적이라 그랬어요. 5% 4% 이자 준다고. 원화 강세가 10% 되면은 미국 채권 투자하면 얼마나 손실이 크겠어요. 환차손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달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50%인데 해외 자산 포함하면 13%인가 그래요. 미국 주식 엄청나게 많이 하죠. 미국 부동산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달러 보유는 4천억 달러가 아니고 7조 달러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부채 비율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여유가 있겠죠.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힘든 나라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보다 다 힘든 나라면 힘든 나라지. 이탈리아 한번 보세요. 프랑스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미국 부채 비율을 보세요. 한국이 가장 우량 국가입니다. 일본 부채 비율 260%입니다. 물론 국채를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지금 현재도 50%밖에 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를 대표하는 제조업도 많고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산업도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워낙 강세가 된다? 결국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워낙 많이 팔아놔서. 급격하게 환율이 떨어지는 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난주에도 1370원 찍었었어요.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 우리는 북한 리스크나 중국 리스크가 있죠. 북한이 핵을 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관계가 일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우리도 인도처럼 인도는 직접적으로 뭐 나라를 지켜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린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어떤 상황인가. 그럼 미국이 지금 굉장히 콧대가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시간이나 끌라고 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눈치껏 비 맞춰가면서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했을 때 미국을 통해서 흑자를 나는 기업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도 결국은 경쟁이 됐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보고 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점유율을 앞으로 뺏어올 일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LFP로 다 될 일이 아니에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여기가 핵심인데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2차 전지가 옛날보다 더 안 좋아졌느냐? 지금 근 한 달 동안 작년 12월 대비해서 안 좋아졌느냐? LG 에너지 솔루션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소진되면 우리가 뭐가 늘어나죠? 주문이 늘어납니다. 수출 물량이 140%가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이 아직까지는 특히 유럽은 좋고 미국도 지금 전기차 수요가 견조하고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개선된다는 게 팩트예요. 그러면 미국이 트럼프의 관세 정쟁이 우리한테 리스크 요인이 되는데 부품이라든지 자동차를 순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거는 낮아지겠죠. 35% 관세가 계속 될 리가 없어요. 협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IRA 세금 혜택 축소도 투자심리 위축이 됐지만 트럼프 당선될 때 그 얘기했고 앞으로 몇 년 뒤에요. 당장 아닙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됐어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협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힘든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그만큼 쇼커버가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요만한 호재라도 허겁지겁 주식을 사서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 공매도가 많은 기업 중에 최근에 망한 기업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공매도가 미리 때려놨는데 버티고 있다는 건 언제든지 급등을 해서 쇼커버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젠 공매도도 1년 내로 갚아야 돼요. 응? 계속 무한정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담보 비율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5월달부터 미국하고 다르게 보조금을 계속 본격적으로 지급해서 수요가 회복해서 아주 잘 나가는 상황이에요.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해서 한국산 ESS가 반사이익을 봐야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모두 미국에 공장을 지금 지으면서 유상증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예요. 진출하겠다는 거죠. 핵심이죠. 미래를 보고 차입금을 왜 늘리나요? SK 오니 차입금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미국의 저금리 대출이에요.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부채입니다. ATVM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해주나요? 미국에서 미래가 있으니까 하겠죠. 왜 차입금이 늘어났나요? 투자를 해야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중국 점유율을 갖고 올 수 있고 미국이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려고 하는 거는 확실한 팩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미국하고의 교역에서 2차 전지는 한국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 견제가 되거든요. 한국이 다 갖고 있다. 그럼 중국에 또 기회가 되는 거지만 한국이 기술력이 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격이 약간 더 비싼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배터리 가동률도
일단 내려온 이유가 50% 이하로 내려온 게 미퉁 가격 하락인데 재고평가 때문에 4분기 때 털어서 그래요. 항상. 그러면 투자는 계속되고 있는데 수익성이 줄어드는 거죠. 판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월부터 지금 실질적으로 나온 지표를 보면은 회복이 되고 있어요. 단가가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서. 2분기부터 회복된다면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는 건다. 우리가 아주 너무 힘든 상황에서 지금 악재가 모조리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삼성 SDI고 포스코 퓨처엠에서 이거 다 아는 거 아닌가? 모기업이 탄탄한 기업을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 SDI,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코스모 신소재 이제 CB 됐죠? 전환사채 됐죠? 그리고 흑자가 나오는 기업들,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기관들이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가 다 갖고 가는 삼자 배정이나 다름없습니다. 할인율 안 높아요. 유상증자를 때리고 하종 때리고 반토막 바로 나는 거 아닌 이상은 억지로 지금 시장 때문에 IRA 갑자기 뭐 통과가 되네 마네 원래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호재는 안 보이고 실적으로 4월 달에는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데도 단가가 낮아서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데도 가동률도 최악에서 지금 보릿고개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가 시장이 둔화되는 건 일시적이에요. 유럽은 이미 캐즘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유럽 쪽을 공략하고 있는데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유럽도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 사이에 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중국 배터리 기업이 이제 LFP가 한국은 이제 삼원계 고성능 쪽이잖아요. NCM 쪽이잖아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LFP를 이제 합니다. 연말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IRA 뭐 세제 개편 이것 때문에 앞으로 AMPC 같은 경우 세액공제 있죠. 이거 2032년으로 1년 앞당겼는데 이것도 확정 아니에요. 예산이 통과돼야 되죠. 상원, 하원, 상원 다 남았잖아요. 중국 기업을 배제한다고 하잖아요. 한국 기업에는 호재입니다. 한국이 협상을 아직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대선 이후에 하자면서요. 그래서 IRA 불확실성이 5월 말로 가면 없어집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왔는데 2차 전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한가 때렸나요? 2%, 1%, 3% 이런 식으로 질질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터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조금만 작업하면은 진짜로 세력이 밀 때는 그냥 하종 때려버립니다. 바로 마이너스 20% 때리고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불확실성과 투자 심리 위축, 작년 말에 우리나라 달러 보유량 얘기하면서 한국 망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건설 경기 망한다고 하는데 PF 대출이 이제 문제 완전히 돌아서는 상황으로 오는 기사도 나왔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한가 때리는 거 아니죠. 주가는 급등 안 했었어요. 건설주도 연초까지는. 수출이 증가되고 공장이 조금만 가동화가 늘어난다면 주가가 6개월 선행하잖아요. 올 연말에 내년 초에 올해보다 안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조선업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조선업 망한다고 했을 때가 우리 2년 전이에요.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는 기술력이 있어서 우리나라 그 배터리 기술력을 중국에 한 번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가격 물량 공세로 지금 때리는 건데 미국이 지금 견제를 해주려고 하잖아요. 중국을.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혜택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지금 유상증자나 차입금이 늘어난 부분들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고,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완전히 망하게 나오느냐, 그거 아닙니다. 최악은 작년에 이미 찍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되고 지금 IRA 법안 관련해서도 한 차례 더 폭락이 돼 있는 상황이, 그러면 지금 이 가격에서 너무 힘들죠. 오르질 않아요. 오르질 않으니까 망할 것 같고 여기서 영원히 회복 못할 것 같고, 그럼 오늘의 가격에서 적어도 몇십 프로라든지 2배라든지 이렇게 못 오른다는 확신이 들면은 털어야 돼요. 그거는 절대 아니죠. 지금까지 시컷 보릿고개 견디고 나서 마지막에 지금 누가 손절을 하라고 하겠어요. 2차 전지를 같이 매수했던 분들이 가장 큰 적이에요. 왜?
나는 털었고 떨어지면 좋은 거고 영원히 가망 없다고 얘기하고 단합이 돼 있잖아요. 2차 전지가 왕창 올랐을 때는 2차 전지를 안 좋다 그러면은 욕을 먹는 거고, 지금은 이제 털 때는 아니고 오늘 코로나 관련주도 예시를 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예전처럼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 근데 왜 상한가를 가나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위치는 오르고 싶고 상한가도 칠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로 많은데, 불확실성 해소에, 공매도 쇼커버링에, 모든 악재, 선반영, 1분기, 2분기, 앞으로 3분기 갈수록 좋아지고 주가 선반영 이런 게 있는데도 매도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 보고 저거 올라간다, 이거 올라간다. 막상 사면 별로 안 갑니다. 요새 올라가는 게 원화 강세 수혜주예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원화 약세라서. 원화가 좀 강세로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도 악재가 선반영이 됐는데 주가진 급등을 안 하고 질질 떨어져서 너무 힘든 건데, 내 계좌가 지금보다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인내력 테스트는 견뎌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최고 기업은 무조건 살아남습니다. 이제는 2차 전지도 어떻게 되겠어요? 적자가 수천억씩 나는데 부채가 너무 많다. 돈도 못 빌린다.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사업을 정리한다. 그러면 뭐 매각을 해서 안 한다. 이러면 그 기업은 희망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어떻게 하고 있죠? 차입금을 늘리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하고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모회사가 탄탄하니까. 에코프로 차입금 별로 없습니다. 부채 비율 안 높아요. 적자는 나서 버틸 수 있겠죠. 근데 못 버티는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없어지는 기업이 있고 남은 기업은 앞으로 더 큰 수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에서 유상증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라도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가 중요하잖아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 오늘 기사 나온 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답이 있어요. 기업에서 얘기하는데 믿을 수 있겠느냐? 아니죠. 포스코 홀딩스가 어떤 기업인가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리오, 포스코 그룹주가 어떤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를 최고로 대표하는 가장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비중을 아주 많이 낮춰놨어요. 포스코 퓨처엠이든 포스코 홀딩스든 지분을.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인들이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많아요. 공매도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독주 체제라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음극재 시장 자체가 1위에서 10위가 중국 업체가 싹쓸이 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이 점유율이,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이 중국인데 84%예요. 그럼 음극재 유일하게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그러면 10%를 갖고 올 수 있느냐? 엄청난 거겠죠. 그거를 누가 도와준다 그러고 있어요? 미국이 도와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중국 음극재가 지금 40~50% 정도 저렴하다고 하잖아요.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과정인데,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때려지면 우리나라는 미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유럽도 눈치 보게 돼 있어요. 그럼 포스코 퓨처엠이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고, 미국이 중국 자체를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탈중국 반사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생산량이 8만여 톤까지는 음극재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직까지 협상이 된 게 없다. 호재가 나올 수 있다. 유상증자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지금 할인율 얼마 되지도 않아요. 보통 내가 12만원에 유상증자를 때려 맞았는데 7만원에 유증한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폭락, 바로 하종 때려요. 근데 95,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 다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근처 가격인데 유상자 받는 게 훨씬 낫겠죠. 성공시키기 위해서 좋은 뉴스도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대선 전국이고 미국하고 중국이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휴전을 선언하는데, 그 사이에 중국은 뭘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뭘 해주면 되냐면 협상을 잘하면 되는 거고, 미국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캐즘 같은 경우가 일시적인 수요 둔화지 이게 계속 갈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은 이미 전기차로 다 바뀌고 미국도 캘리포니아주는 거의 전기차예요. 우리나라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뭐 아이오닉 5 공장 가동률 멈췄다? 재고 있어서 그래요. EV3가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차도 신종 모델이 나오면 그게 가동률이 올라가는 거고 최악은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는 거예요. 적자를 그동안 많이 본 배터리 소재가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뭘 해주면 되죠? 생산 보조금을 해주면 돼요. 왜?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IRA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럼 이게 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가만 냅두면 2033년 냅두면 알래스카 LNG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가 그냥 시간이나 끌다가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더 땡겨버려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이런 부분에 수익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 혜택을 줘 했을 때 2차 전지가 여기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테슬라도 IRA 폐지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폐지된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예가 되고 하면 바로 그날로 20%로 급등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많은 분들 정말 현대건설이 언제부터 올라가나요? 재무제표 보면은 투자 못해요. 현대건설이 작년에 실적이 최대 적자 나온 것부터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건설주 망하는 게 아니라 더블 칩니다. 현대건설이 더블 치고 있어요. 작년 적자란 걸 보세요. 역대 최악의 적자. 연차트로 봤을 때 현대건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왜 올라가겠어요? 남북경협 들어갈 수 있죠. 국내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돼주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허용해야 부동산 가격 떨어집니다. 제발 좀 공급 좀 많이 해서 부동산 가격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젊은 세대들이 집 못 삽니다. 우리나라 인구 늘어나야 돼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하는 순간 어쩌다 하나 허용해주면은 신축 아파트 가격 계속 올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분담금 왕창 때리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허용을 해주면 결국은 건설사는 할인 분양 때리면 그만이에요.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큰 수익이 나고 하냐고 둘째 문제입니다. 결국은 서울 쪽은 분양되면 다 나가거든요. 할인 분양하면 다 나가요. 건설사는 그렇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있죠. 남북경협 있죠. 트럼프가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한테 엄청 잘하잖아요. 거기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선처럼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우건설도 올해는 지금 20%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GS건설도 올해 10% 이상 오르고 있고 서희건설 제가 말씀드린 올해 오르고 있죠. 이거 가지고 있는 유성 TNS도 올해 오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적 보는 이런 DY파워 같은 애들, 대창단조 같은 애들 부채도 아예 없고 돈 엄청 수백억씩 벌어댑니다. 한번 올라가면 이런 애들 크게 갈 수 있어요. 이런 섹터라든지 내수주,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 이런 거 다 괜찮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도 넓게 보면 오른 게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건설이 올라가는 걸 예시 들고 내수 관련주가 올라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화장품 관련주도 최악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제약바이오도 오늘 왜 상쳤어요? 그냥 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포스코 삼성 SDI가 먼저 유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임원 매수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유상증자 받는 분들이 유상증자를 받고 나서 임원들도 다 유상증자 참여하고 유상증자가 상장될 때 수익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올려야 청약률이 올라갑니다. 청약률도 올라가고 유상증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가 얼만큼 떨어졌나요? 거래량이 터졌나요? 하나도 안 터졌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때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예시를 들었던 게 롯데케미칼 유증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유상증자 받고 나서도 이거는 어렵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게 이때 유상증자였었어요. 유상증자. 심지어 유상증자 한다 그러고 올렸죠. 요때도 신저가에서 심지어 올렸죠. 유상증자 한다 그러고. 그쵸? 근데 롯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쵸?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유증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 왜?
이때 시설 투자가 호재라 그랬어요. 악재인데. 왜냐면 부채 상환이 악재고 시설 투자가 호재라고 맨 다 얘기했었고 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주가의 위치가 이때 올라 있을 때 2차 전지가 올라 있을 때 시설 투자라고 고금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해서 이게 유상증자 받고 어려워지잖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포스코 피처엠이든지 삼성 SDI가 왜 호재냐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예시를 드렸어요. 이거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에요. 중동 때문에 이건 망한다 그래서 유상증자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기업이에요. 무조건 망한다 그랬어요. 유가 폭락 때문에. 이때 당시 때 몰라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거든요. 2015년도에. 왜 그랬냐 하면은 유상증자를 때리고 그 전에 50% 작업이 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유상증자 가격이 내가 시총이 1조인데 1조 때리고 가격 할인율을 50%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날 이런 식으로 거래가 확 터지죠. 확 터졌잖아요. 거래 확 터지니까 심지어 이 거래가 터진 가격도 그 이후 회복 시도를 하죠. 상치면서 확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한번 오르죠. 근데 여기가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이 유상증자 때린다 그랬을 때 다 같이 버리는 가격이 매물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여기서 2배 오르고 떨어지고 2배 오르고 떨어지고 해서 이때 이후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6배 7배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 받고 나서.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더 망한다 그랬던 기업이에요. 적자도 엄청 많이 나고 삼성 엔지니어링만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라 그랬어요. 건설 섹터 중에 그 당시 때. 근데 포스코 피처엠 유상증자 할인율이 너무 높나요? 아니에요. 주가 희석률이 높나요? 아니에요. 15%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맥스로 15%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다 받나요? 여기 포스코홀딩스가 다 가져가잖아요. 연기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포스코 피처엠이 유상증자 할인된 가격까지는 안 깰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억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결국은 유상증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윗단에서 거래한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윗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권이 온다고 저는 보는 거고 지금 103,2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보고 지금 이 가격부터 계산해도 70만원에서 10만원인데 7분의 1인데 계산을 할 때 최근에 올랐던 가격부터 계산하더라도 26만원부터 계산해야 돼요. 이 가격. 거기서부터도 거의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 가격 아래로 가기는 힘들다. 그리고 우리 2차 전지가 포스코 피처엠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팔고 있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가격에 있는 애들은 거래량 없이 빠지잖아요. 디엔스 단석처럼 이런 기회를 이런 거는 중소형주라서 이러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16만원에서 2만원까지 떨어지는데 하루 거래량 만주였고 신저가였어요. 이때도. 자 보세요. 이런 가격이죠. 이런 가격 신저가죠. 이때 아예 가망 없죠. 이거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하루 거래량 만주 거래하고 바로 이거를 그 무증 이슈로 해서 3배 이상 땡겨버립니다. 상을 치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포스코 피처엠은 거래량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전에 거래 터질 때보다 유상증자 때린다는 거래량이 없어요. 이건 팔기 싫은데 억지로 지금 개인들 손절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 기관도 영향이 있지만 우리가 더 영향을 끼쳐요. 삼성 SDN 특히 외국인 기관 지분이 더 적죠. 여긴 유상증자 참여 비율이 개인이 높고 하지만 여기조차도 성공시키기 위해서 띄운다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삼성 엔지니어링 최악의 반토막 난 다음에 땡기죠. 여기는 매물대가 없어요. 질질 떨어져서 두 종목 다. 에코프로 차익금 별로 없어요. 이것도 땡긴다고 보고 에코프로 BM도 차익금 없습니다. 부채비율 안 높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흑자 났죠. 거래량 없이 빠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 잘 봐야 돼요. 폭락한 기업 중. 이건 흑자 나는 기업인데 부채도 없어요. 반밖에 안 되거든요. 50%밖에 안 되거든요. 30만원에 3만원이에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다 갑자기 상치고 다음날에 유상증자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갑자기 있다가 상치고 나서 다음날 급등하고 뭐 이쯤에서 거래할 수도 있어요. 워낙 거래량이 없어서. 왜? 얘는 코스모 그룹의 투자를 유치를 3,500억 했어요. 지금 요런 기업이 여기랑 코스모 신소재랑 여기 부채 비율 50%거든요. 윤성 FNC가 그래요. 여기도 1년에 400억씩 버는데 기관들이 워낙에 고점에서 많이 물려 있어갖고 고점부터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17개 기관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해요. 전환사채에. 여기 떨어지는, 억지로 떨어지는. 이게 유통 물량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10분의 1 됐어요.
실적이 괜찮고 부채도 없는데 요런 기업들 코스모 신소재, 윤성 FNC,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이런 거 살아남아요. 삼성 SDI하고 투자 기회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부채 비율을 저는 보는데 물론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 망할 기업도 상치는 기업 많은데 부채 비율이 50%밖에 안 된다. 일단은 100%도 안 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놨다? 이러면 일단 매출도 있고 괜찮은 거예요. 장비 회사를 할지라도. SK 온 수출이 많은 데가 윤성 FNC예요. 삼성 SDI하고 이런 기업들. 또 적자가 많이 나더라도 유상증자 대신해서 오히려 전환사채 이런 거 한 기업들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갑자기 느닷없이 상한가 치고 이런 기업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도 뭐 대주전자재료도 있고 많잖아요. 에코프로 BM, 엔캠도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죠. 너무 많이 떨어져. 성일하이텍 뭐 10분의 1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세비캠 10분의 1 하나기술 예전에 폐배터리 많이 나왔던 기업인데 터무니없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거래액 너무 없잖아요. 그럼 대형주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그룹이 좀 이끌고 가주면 나머지 중소형주는 갑자기 또 막 상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기업들을 꼭 보시라고 2차전지. 저는 적어도 지금 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LNF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어요. 근데 LNF도 적자가 많이 나요. 근데 지금 당장 유증이라든지 전환사채가 발행이 될 수 있고 모기업이 탄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절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기업들이 앞으로 없어지는데 안 망할 기업들이 포스코 그룹주하고 에코프로 그룹주는 안 망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떨어졌지만 저는 유증을 성공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앞으로 삼성 SDI든지 포스코 퓨처엠이 나올 것이고 유상증자를 때렸는데 할인율이 5, 60%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게 매물대가 되려면 하종을 바로 때려야 돼. 이 정도 가격은 하루 5% 올리면 바로 이 유상자 때린 가격으로 회복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절대 겁먹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2차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건설주도 괜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동산 PF 급한 불 껐대요. 연초까지도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망했던 기업들은 싹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이 진카예요. 그게 남북경협에도 엮일 수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엮일 수가 있고 또 재건에도 엮일 수 있으니까 여긴 되는 섹터에 조선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도 중국 점유율을 뺏어오르는 게 핵심이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내하고 오히려 지금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맞죠.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 2차전지가 안 올라서 한 번에 싹 한번 급등을 하고 우리가 한번 뭐 두세 배 급등을 한 다음에 이런 여력을 준 다음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2차전지가. 이해되셨죠? 그리고 앞으로는 미국의 달러가 약세가 되면 투자 메리트가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다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원화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채권도 인기가 있고 다 인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화 주식도. 왜?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 사서 원화 강세가 되면 꽁돈을 얻는 게 있어서 외국인들 매수 들어올 여력은 많이 있다. 협상이 아직 진행이 안 됐다. 전혀 안 됐잖아요. 관세 그대로 두드러 맞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악재만 나오고. 그래서 2차전지도 임원들이 이렇게 주식 매입 러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관련주 재유행 커진다 이렇게 상치고 아예 상관없는 기업들도 상치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2차전지에 대해서는 매도하고 싶은 분들은 이미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2차전지 떨어지길 바라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계속 이거 손절 종용해서 다른 거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간은. 모든 악재는 선반영이라고 생각하고 올 연말이 작년보단 날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실적이 안 좋은 거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때렸어요. 근데 올해는 그거 없잖아요. 이제는. 지금 관세 다 두드러 맞은 상황인데 앞으로 좋아질 거잖아요.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거기다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IRA 이런 것도 다 선반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있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도 엔화 강세가 될 거고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될 거고 신흥국들도 인도 이런데 강세가 될 거예요. 채권이 인기가 있을 거예요. 왜? 달러가 약세면 다른 나라는 강세예요.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그동안 달러 강세로 미국 주식 좋았고 미국 부채는 높아져서도 주식은 좋았던 거예요. 부채 찍어가면서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보상받으려고 다른 나라 쪽하고 협상을 이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서 협상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줄 건 내어주고 확실하게 우리나라 미래가 있는 산업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 2차 전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자동차하고 반도체하고. 왜? 우리나라 지금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데가 방산이잖아요. 또 조선이잖아요. 해운도 있고. 안 끼는 데가 없는 데가 한국이에요. 가전은 어딘가? LG전자 세계 1위예요. 반도체도 삼성전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통해서 득볼 것도 제일 많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는 거의 마무리됐어요. 모든 기업들이 도둑공시로 지금 실적 발표한 기업들 많습니다. 1분기는 도둑공시 때려도 돼요. 그러니까 4분기처럼 이렇게 딱 안 내도 되거든요. 뉴스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 물어보시는 분이 LVMC 실적은 LVMC 홀딩스 실적은 30일 전에 나오면 됩니다. 해외 기업이라서. 그래서 요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세영 대표가 6년 동안에 매집한 가격이 4,500만 주 됩니다. 지금 현재 주식에서 4,500만 주가 추가 매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2,000원 아래에서는 다 손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 주주가 만주 2만주 산 거 아니죠. 부채비율 50% 아래로 내려가고 작년 4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 나왔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달러가 약세가 돼서 현대차가 동남아에서 엄청 잘 팔려서 라오스에서 현대차 점유율이 50%, 트럭은 90%라 그랬죠. 그리고 이마트가 지금 라오스에서 엄청 잘 되고 있어요. LVMC하고 합작법이라는 이마트 신세가 백화점 7월달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시고 실적도 괜찮고 아마 윗단으로 강한 거래량을 통해서 위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거 없어요. 제닉처럼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고 대주주가 저렇게 주식을 샀는데 안 그럴 수가 없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가 느닷없이 급등해서 10배 가듯이 왜 그럴 10배까지는 몰라도 연봉상으로 이렇게 화장품주가 살아나니까 한 번에 10배 오르잖아요. LVMC가 그러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채도 적고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동구바이오, 제야 그리고 이마트, 파리바게트, 맘스터치, 신세계백화점, 카카오 모빌리티 다 여기 LVMC 홀딩스랑 협업합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4, 5% 돼요. 물가 잡혔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흔들리지 말자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모든 종목들이 밑바닥에 있고 2차전지도 그렇고 올라가는 섹터도 제가 말씀드려도 어차피 그거는 귀에 안 들어와요. 내 종목 지금 떨어져 있고 손절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종목을 왜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저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따뜻한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고 너무너무 지금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서 정말 주식 보기도 싫은 상황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건강 꼭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